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인혜입니다. 오인혜 씨, 어제까지 저희가 명절 내내 방송을 했는데 네. 참 좋았거든요. 네. 뉴스공장이 안에서. 아 오늘 보니까 다시 이게 좀 혜택이 있었나요? 가동을 실시간? 그럼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회수에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역할을 했는데 네. 오늘부터는 또 다시 본격적인 경쟁 체제입니다. 그들은 경쟁이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전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꼈죠. 남들 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속 달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도 네. 달려봅니다.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내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을 낼 수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치열한 고민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르익는 탄핵 전국 금요일 1부 순서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강성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에 금요일에 생일이었더라고. 진짜요? 난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생일이라서 뒤늦게 이제 축하한다고 했는데 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저는 사실 이 겨울이라는 이 계절하고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고 특히나 네. 생일날에는 좋은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습관적으로 이제 생일을 말 안 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그 SNS 때문에 자동으로 뜹니다. 네, 네. 떠가지고 그래서 정말 간만에 많은 분들이 너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네. 오늘 와이셔츠랑 네. 넥타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그래요? 지난주는 좀 별로였거든요. 아, 제가 기억합니다. 아, 네. 생일인데 이상한 옷 입고 있어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다. 어쨌든 오늘은 네. 좋다로. 네. 네, 저희 본격적인 현안 토크 전에 광고 하나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무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요. 컴파운드 K 강화도 흡수에도 높였습니다. 네, 온라인 구매 후기 13,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인데요. 새해를 맞아 특별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삼순백 1+1에 산삼향이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 그리고 산삼 침향환, 열환까지 풍성하게 드립니다. 온가족 겨울 건강 관리 쌉싸름한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산삼순백 정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친정엄마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엄마가 계속 아껴 드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시지 그러면. 에? 누구시죠? 뭐 근데 네. 이거는요, 무조건 한 달 매일매일 꾸준히 드신 다음에 그럼 면역력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한두 달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박스를 드시면 효과가 제일 좋아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보다는 매일 한 병씩. 네. 알겠죠? 네. 우리 강성희 평론가님 그래도 오늘 구호 외치고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던 대로. 네. 자, 따셨어요? 아유, 따겠습니다. 예, 네. 손가락이. 예. 네. 자, 산삼. 순백. 네. 와, 역시 늘 먹어도 든든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 피고인 윤석열을 접견했거든요. 그 대통령실 참모들도 가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비상겸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계엄 국무회의 있을 때 그때 참모들 있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계엄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만나러 갔을까? 그게 일단 궁금했고요. 신원식 안보실장도 역시 그때 그 계엄 국무회의 있을 때 옆방으로 한도수 국무총리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김영련이 무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근데 뭔 윤 대통령은 왜 만나러 갔지? 그리고 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 동안에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안 하거나 안 되면은 경로하고 사실은 경로라고 우리가 아주 점잖게 표현하지만 쌍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안쓰럽고 추앙할 만한 대상이라고 거길 또 쫄래쫄래 쫓아가? 웃기잖아요. 진즉에 그러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모 얘기 귀담아 듣고 국회의원 얘기 귀담아 들어가지고 정치를 했더라면 이제 이런 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거길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리고 찾아가는지 난 진짜 소갈머리도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 그리고 이들이 전한 그 대통령의 그 말이라는 게 더 가관이었는데 네. 그 피고인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 도대체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정부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진석과 그 아이들은 이제 지금 정진석과 그 아이들. 대통령 윤석열을 보좌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이제 최상목 고난대행을 보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지금 하는 일들이나 역할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보좌하려는 것 같이 그게 공식적인 거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잘못된 거를 그렇죠. 좀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장소 이동 접견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속대말로 쉬운 말로 그냥 특별면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지. 대한민국 구치소 중에서 가장 면회가 어려운 곳이 서울구치소입니다. 워낙 범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제 유명하신 분도 많지만 이 요즘 같은 경우는 면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요. 미리. 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이 쉽게 말해서 주택복권 당첨받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그래요. 말이에요. 네. 네, 매우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재소자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면회실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차라리 구치소가 멀리 있으면 안 가. 그렇네. 그런데 주말에 나가지. 네. 주말에는 또 면회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구치소는 가깝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되게 세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같이 막 들어가서 접속을 하는 그런 뭐 임영웅 뭐 콘서트 티켓 구하듯이 하는 그런 건데 거군요. 네. 이러한 사람들은 특혜를 받아가지고 장소 이동 접견 쉽게 말해서 우리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손도 그래요?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리창에 막 이렇게 막 구멍 뚫려 있고. 그러게 구멍 뚫려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거 막 하는 손대고 막 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막 그래서 하는 거고. 아, 진짜 이렇게 네, 마주보고. 우리가 네.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전달해줄 수도 이제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뭐 사람이 있긴 할 예, 테니까, 이제 교도관이. 이제 네. 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법무부를 믿는데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특별면회는 엄청난 특혜란 말이에요. 특혜네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면회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법무부에서 이걸 회의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무조건 현재 대통령이라고 너나 나나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이거 정말 다른 재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좀 엄격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재소자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좀 혼내달라고. 이미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네.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혼낼 수 없잖아. 그들은 혼낼 그들 수 사이에서 있지. 너무 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돌고 있을 꿀밤이라도 거라는 한테 생각이 때릴 수 드는 있잖아요, 거고. 방금. 이거 확인은 안 된 얘기지만 저 윤 대통령이 있는 그 독방 위에 방 폭파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시끄럽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윗방에서. 네, 그런 폭파됐다는 소문이, 소문이 예.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물론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만 법무부가. 네. 아니 근데 뭐 법 앞에 평등하니 어쩌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특혜는 지금 몰랐네. 대통령이 내란범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불소추특권도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면 그냥 국민처럼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카메라 빨 받을 때 되면은 막 머리 하고 막 메이크업하고. 네, 메이크업도 비서 하고 올리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번호도 안 지들끼리 그냥 비아냥거리고 말이야. 내란을 뭐 무슨 잠깐 경고용으로 했다는 둥 이런 헛소리나 하고 또 그런 말 했다잖아요. 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제가 알기로 그런 말은 거의 교도관들이 재소자한테 위로할 때는 관점 시점 자체가 시점 자체가 네, 교도관적 시점인데 독방생활 역시 괜찮은가 봐요. 대통령은 네. 달라요. 어디 가도 다 내 집이거니 하고 그냥 아니 거기 지금 독방에 뭐 히터 틀어주고 네. 뭐 따뜻한 온수매트 놔주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그러진 그거 않겠죠. 들어가 봐야 알 수 그러니까 있는데 살만하다고 얘기를 하지. 오늘 보내볼까요? 그냥 한번 네, 시험 들어가서. 예. 그러게? 선량한 진짜 시민의 이게 말이야.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말이지.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아마 또 망상에 빠져 있을 거야. 나 조만간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잠깐 자리 내가 비운 거니까 내 참모들 잘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일부 참모들이 그랬다잖아요. 곧 나오실 거니까 굳이 면회 갈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나 몰라. 아 그러니까 거기 그 참모들 지금 대통령 오기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속마음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아니 그리고 메시지 하나하나가
뼈가 있는데 네. 그는 전해진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너무 많아요. 우리 전공의 전환 문제도 이제 아무래도 포고령에 넣었다 보니까 의료 체계 박살낸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챙기고 말을 있는 거죠. 두 번째, 너무 짜증나.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게 보면은 본인의 주된 지지층들이 아. 고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네. 너무 싫어요. 참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을 때 잘했어야지. 아니 걱정일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립 제가 봤을 때 서비스죠.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마사지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아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셨다라고 했겠죠. 그들의 아이니까 아.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지지자들이 차례를 지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아, 그것도 이제 설 명절에? 사진이 나왔는데 그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은 뭐 떡국 놓고 이렇게 지냈다는데 네. 뭐 절을 했다는 게 이제 전해지는 기사 내용인데 철회 지나고 절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살아계신 분한테 하나 아니 지금 벌써 저희가? 벌써 네.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내 들어오시지 그러면은 못할 때가 그게 셨나봐 보니까 네. 당황했어요. 설상 설 그 뭐지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뭐 그런 상을 만든 게 아니라 차례. 그러면은 부상처럼. 재사진해 준 거예요? 그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런 사진들과 함께 네. 기사가 일부 가지가지 나와가지고 합니다. 근데 정치인들 저는 사이에서도 네, 정말 감론을박이 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싶은 게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니 그래 좋아 뭐 차례 지내고 떡국 먹고 절하는 거 좋은데 거기 미국 국기는 왜 놔주는 거예요? 미국은 차례 안 지냅니다. 참고로 지금 이스라엘 국기도 나온다면서요. 지금, 네. 그렇지 이스라엘 국 내가 저 아무도 나에게 그 궁금증을 해결을 지금까지 못 해주셨어. 이스라엘 국기는 또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근데 자꾸 저희가 이거를 윤석열 그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자들을 너무 이 조소의 대상으로만 삼으면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치밀함이 조금 있습니다. 어쩐 거냐? 네. 그 전한길 씨라고 이제 거론하고 싶지 역사학자. 않으시겠지만 네. 그 한국사 강사분 계신데 이분이 100만 유튜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 벌써 이렇게 단기간에 달성을 한 건데 네. 이분이 어제 이제 영상을 또 올렸어요. 눈물로 호소드린다. 그 내용이 뭐냐?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짜인 대로 재판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 하필이면 이분이 내일 탄핵 반대 집회가 어디서 열린다고 했냐?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다. 모여달라 집결을 했는데 부산. 굉장히 이 시점에 특별한 의미 아닙니까, 김정은 변호사님? 아, 진짜 솔직하게 이 사람 네. 잘 몰라요. 음. 이 사람한테 저는 뭐 역사 강의를 듣지 않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2030이 엄청 유명하대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의 역사 수업을 안 들은 2030이 없대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렇게 역사를 그 학생들한테 잘 가르쳤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놀래는 거예요. 벌 받는 건 자기가 노사모였다는 거예요. 노사모였다고요? 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근데 왜 부산이에요? 아 그거는 의미심장이에요. 난 이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뭐 쳐다볼 생각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유해 사람들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종의 극우의 맹아라고 해야 되나요? 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진짜 이번엔 우리가 그냥 되게 나태하게 또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좀 확연하게 하고요. 네. 지금 부산에서 집회한다는 건 되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PK 여론이 사실은 지난 총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민주당한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오히려 의석을 잃었어요 민주당이. 네. 누구 탓이냐 뭐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PK가 민주당한테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론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수도권하고 거의 비슷한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탓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얘기는 다르지만 굉장히 보수 경향이 강하게 잡히거든요. 근데 서울 못지않은 정도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일부러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PK 여론이 별로 안 좋다고. 아.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한 PK 여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는 거를 네. 이미 여론사 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TK 쪽은 우리한테 확실하게 우리 편을 들어줄 게 뻔하니까 PK만 확실하게 움켜쥐고 PK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번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확실히 우위에 서거나 아니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행동들을 민주당이 그냥 PK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잘 포착하고 PK를 잘 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한길 강사라는 분이 네. 그 김성환 평론가님 잘 모른다고 했지만 저도 궁금해서 저도 이제 이분을 통해서 한국사를 공부한 적은 없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주변에 물어봤더니
2030대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거의 뭐 신적인 존재라는 표현이 좀 과한데 그러니까. 여하간 이 사람 강의를 거의 대부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플루언서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뭔가 젊은 사람들한테 소구하는 창구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거는 이 부산역으로 모이라는 취지의 눈물로 호소한다는 동영상 같은 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보수 유튜버들끼리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신혜식이라든지 뭐 신남성연대 대표 이런 사람들이 네.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1등 공신이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우파 코인으로 길바닥에서 돈만 벌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파 유튜브들 중에 자기들끼리 카르텔 형성을 하고 이렇게 뭐 전환길 같이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우뚝 서면 또 뭐 비방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지금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 저는 이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뭐 하여튼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내용을? 네, 아니 국민의힘 이 다른 패널들이 야, 하도 얘기하니까. 전환길 네. 무시하면 안 돼. 뭐 그러길래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나름 기대를 하고 들어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사람이 보니까 역사학을 전공을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역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면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겠지. 나름대로 근거와 논리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투만 어쨌습니다 막 이러고 어쨌습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꺼버렸어요. 근데 오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매부쇼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요약하면은 강용석 씨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전수조사해야 된다 해서 모금을 했대요. 거의 60억 가량 가까이 모금을 그렇게 큰 했는데 돈을? 예. 엄청 크게.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수조사를 위해 쓰인 돈이 거의 없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검증을 할 테니까 그럼 비용을 한 6천만 원 정도 내라라고 했더니 결국 그 비용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나 이걸로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냥 그런 수단으로밖에 네. 이용하고 있지 근데 않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층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들도 전환길. 주목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윤석열 네. 자꾸 2030 세대에 뭐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젊은층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착각이 지금 빠져있기도 하고 실제로 젊은층 가운데 아주 일부들은 이번에 서부지법 때려부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담을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인생 끝나는 거거든. 맞아요. 그 뒤에서 조장하는 사람들이 좀 훨씬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젊은 층들이 이런 사고 방식에 잘 경도될 만큼 뭔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맞습니다. 주목해 봐야 네.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현상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러스트 벨트에 있는 백인들이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다른 방식의 설명들을 해줬을 때 그게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민주당이나 이런 종북 세력들 때문에 너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한 번에 거거든요. 해결이 돼버리니까 논리적으로. 네. 그 세상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신만 가지면은 세상이 너무 쉽게 이해가 맞아요.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조장하고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트럼프도 이번에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직원으로 써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하지만 어떤 입증도 없는데 그냥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아니 근데 이제 너무 이 충격적이잖아요. 부정선거는 저는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단 말이 참 명쾌하더라고요. 이게 유시민 작가가 봤을 때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존재하지 않는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건데 그럼 이게 왜 없는 거야? 증거를 대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전형적인 보수의 음모론이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를 증명해 보라고 해서 증명을 못 하면은 그거 봐 사실이잖아. 너네가 숨기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또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 좋아 비상계엄 잘못됐어. 하지만 이렇게 큰 일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쯤에서는 우리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보자. 그래 검증 한번 해봐야 검증 되는 거 한번 해보자. 아니야? 네. 이런 논리로 보는데 아니, 대통령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가 거짓말했냐? 선관위 압수수색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165건의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중에 90%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이전 2년 반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전자 투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실 선관위의 지금 투표나 개표나 이런 그 시스템을 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투표 네. 분리.
분리기에다 뭐 USB를 꽂아서 뭐 했다. 거기는 그런 거 칩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도 이런 안 되는- 설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죠. 사람이. 비단 맞아. 오늘 만들기 동아일보 때문에 그런 칼럼에 누가 것이고, 그렇게 네. 했더라고. 부정선거란 역병. 아, 역병이 돌고 있다 역병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진짜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설명 안 되는 것들을 되게 명쾌하게 지금 설명해 주니까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다 민주당 성향이고 다 이념이 편향돼 있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비난하잖아요. 비난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논란을 만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건 우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헌법재판소 이거 다시 우리가 다 뭉개고 가야 돼. 이런 논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의혹 제기하고 그러니까 그봐 맞잖아. 자기가 끄떡끄떡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다 세상 다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않겠어요? 네. 내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봐 이게 무슨 뭐 거울도 아니고 반사에서 돌아오는 얘기 봐. 그러니까 평론가님은 그런 안 거야. 돼요. 이렇게 거짓말을 되는 못 거야. 하잖아요. 아니 지금 여당이나 일부 이제 극우 세력들에서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치 못 믿겠다는 듯이 불복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에도 적이 있는 것으로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이 결국은 국무위원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한 얘기들이 다 달라요? 피고인 윤석열한테 불리한 얘기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하나 가볼 텐데 네. 재밌는 이야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김건희 여사도 이 계획을 알지 못한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진짜 알바노? 알바노라고 얘기해주겠. 알바노 또 알바노는 뭐예요? 알바노를 몰라요? 같이 아니, 웃어. 알바는 뭐야? 알고 네. 싶지도 않다. 알게 뭐야? 막 이런 뜻이지. 아니 근데 아, 왜냐면 그렇구나. 왜 참 김건희 여사가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매번 중요한 계획을 알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에 안 알려줘서 화를 냈다고 하는 게 정말로 이제 사실인 거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 몰랐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상민한테도 연막을 친 건지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그 아빠들이 그 이제 배우지 잘 몰래 마이너스 통장 터서 막 쓰다가 걸리잖아요. 뭐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몰랐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근데 사실 그게 의문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로에 가깝다고 네. 보는데. 근데 몰랐을 저는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고민스럽긴 하지만 결국에 51대 49로 정말 김건희가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12월 3일 날 할 거라는 건 몰랐을 것 같아. 10시 반에 내용은 선포할 있었는데 줄은, 네. 그때 그걸 할 줄은 몰랐을 것 같아. 음. 왜냐면 이게 김건희가 만약에 그때 알았다면 그래도 김건희가 윤석열보다는 아니 국민의힘 스스로도 훨씬 정부 감각이 좋다면 계산이 빠르다면서 그리고 사실 이것은 조금 상식만 있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구속돼 가지고 김건희가 지금 알아놓은 게 아니라 알아놓은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저 바보 왜 저걸 해가지고 나 화병 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알아 누워 있다는 네. 게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과 모의가 있었고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12월 3일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근데 동의할 저는 수가 좀 없네.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은 V0잖아요. 네. V0가 있고 V1이 있는데 네.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뭐 빈털털이나 다름이 없고 매일 술 마시고 다니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사 능력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야 보니까 지금에 와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냥 똥꼬집 뚝심 이거 하나로 그냥 살았던 검사일 뿐이에요. 근데 결혼한 10년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올려놨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자기한테 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 권력을 다 망가뜨려 놨잖아. 그 맨날 술 마시고 그냥 참모들한테 화내고 방구 뿡뿡 끼는 사람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관저에 지금 누워 있다는 거 아니야. 빼짝빼짝 그런 말라가면서.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네. 아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막 가가지고 관저 가서 봤다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신경이 쓰였겠지. 내가 이거 봐. 내가 요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야, 와이프도 몰라.
이거 정말 와이프가 화낼 것 같은데 나한테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 국가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기 그러니까. 통치권이라며.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윤석열 씨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저녁 메뉴 정도. 진짜 인사권까지 김건희 씨가 다 했고 뭐 우리나라의 큰 산에서 매월 뭐 구슬한다, 큰 구슬한다. 이거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1년에 수십억을 쓰고 있고 이 날짜, 이 시간 전 모두 다 김건희 씨가 점지해 주었다. 남편이 갑자기 밤 10시에 출근도 잘 안 하는데 헤어 메이크업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몰랐다고요? 같이 살면서? 아니 저는 근데 전 이 100% 와중에 알았다. 저는 뭐 사실은 이게 실제로 김건희가 알았냐 몰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기는 맞아요. 한데 맞아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국무위원이 가장 가깝다는 국무위원이 이상민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피해볼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많은데 그 와중에 국민 걱정은 안 하고 그렇죠. 우리 와이프가 화낼까봐 걱정한다? 그렇죠. 이거 사실 국민들이 사후적으로 이런 얘기 듣게 되면 얼마나 혈압 오릅니까 이거?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상당히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과 고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좋은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어떤 역할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전혀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대통령이 뭐 나중에 뭐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았다 이런 말 하는 게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당연하죠. 정말 우리가 불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개업날 저녁 8시에 대통령실 가서 만나보니까 국무회의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덕수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 개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다른 장관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럼 뭐 한번 모아보든지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니까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니까를 이런 것들이 100번을.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이 개헌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가 있다는 명백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그냥 김건희 검사로 여사 살면서 얘기가- 그냥 조선제일의 사랑꾼으로 살지 왜 권력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조선제일의 사랑꾼으로 살려고 그래. 그것도 그냥 추가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국무회의로 그 요지를 작성하라고 대통령실 직원한테 말했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네. 근데 그 대통령 직원이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내용을 모르니까 못한다라고 하니까 네. 이상민이 그러면 참석한 장관의 이름과 발언 요지를 좀 이렇게 아는 만큼이라도 최대한 좀 이렇게 좀 적어라 하니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몇 명이 왔는지라도.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민 자체가 이 계엄령에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회의록이 어떤 절차적인 어떤 중요성이 있다는 걸 인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대통령령에 보면 국무회의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했다고 명시가 되어 원래 있어요. 행안부가 소관이죠. 기록은. 그러니까 본인 네. 책임인 건 본인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명백한 거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 이 얘기를 예. 다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조금 안 될 것 같긴 음. 해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국회 가가지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직후에 나와서. 그 경찰에 네. 가가지고는 이렇게 비굴하게 사실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하고 충안구 뭐 선후배 출신이고 그 동안에 그 이태원 참사 발생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상민 거기 지켜주려고 얼마나 했어요. 아, 세트 메뉴죠 완전히. 네. 예. 근데 그렇게까지 어찌 보면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경찰 앞에 가가지고는 대통령 뒤통수를 치거나 등 뒤에다 칼을 꽂았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어이없는 계엄 선포였는지 실제로 내란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 이상민 장관 얘기를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보여. 왜냐하면 당일날 부산 내려갔다가 막 허겁지겁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것도 그것도 사실은 김영현 장관이 당일날 국무회의에 있었는데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지? 인사 때문에 만나자고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오라고 9시쯤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평상시에 전화 통화도 안 하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줄 알고 KTX를 타고 급하게 자기는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방금 전에 국무회의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엄 선포 건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행안부 장관을. 정말 몰랐을까?
좀 약간 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요. 의문이 되는 상황이죠. 자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미리 네. 계엄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고 국무회의 여는 자리에서 뭐 자기네들을 뜯어 말렸다 뭐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이긴 한데 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가 윤석열 탄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상민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대통령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윤석열 쪽에서는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계엄 심의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지금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윤석열 얘기가 명백하게 거짓이고 계엄 선포 절차의 위헌성, 유법성이 드러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전 장관 지금 증인으로 채택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결국은 이게 참 재밌는 세태가 재밌는 게 가장 가까운 측근인 이상민마저도 경찰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어제 SBS 보도가 하나 났는데 네. 검찰에 조사받은 한 국무위원은 당시에 좌석 배치까지 그려서 알려줬다는 거야. 결국 그 당시에 국무회의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리 배치 도면까지도 그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이랬다잖아요. 장관들이 있다가 막 한참을 있다가 기사에 따르면 이제 망연 자실한 채 있다가 야 누군가 이거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부수하라고 하니까 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거부했다잖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다 제정신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가장 치근하게 느껴지는 건 누굽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너무 치근하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왜 그러는 모든 거예요? 국무위원들의 경찰, 검찰 진술이 본인이 헌재 심판장에서 한 얘기랑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근데- 보니까 도대체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네. 김용현 아내가 김용현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 다 뒤집어 쓰려고 이제 작정한 당신이 거야. 혼자 다 뒤집어 쓰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걱정을 했고 본인이 뭐 그래라고 답했다는 그래. 게 그 뭐 집사 이제 역할을 하는 나왔어요. 사람, 그러니까, 행정관이라 네. 경호처 행정관이라는 사람, 집사로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진술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검찰에 가가지고. 그 김용현 전 장관하고 부인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를 이 사람이 가가지고 생생하게 다 목격담을 증언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 동아일보 칼럼에 실린 내용 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데 맞아요, 네. 네. 그 윤 대통령이 정치하겠다고 하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왔을 때 매일매일 집 앞에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매일 여의도 정가에 동향을 담은 거 보고서를 갖다 줬는데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쓸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원식 안보실장이 전 국방부 장관이기도 하니까 군 움직임이라는 거 잘 알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국무회에 있었을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옆방으로 불러가지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 장관이 원래 무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무리한 것 같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다 뒤집어 쓴다고 해도 피고인 윤석열의 죄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김용현 씨의 그럼요, 죄가 그럼요.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네. 왜 이러는 거예요? 김용현이가 네. 이유는 간단해요. 뭐죠? 김용현은 이러나 저러나 이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니까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맞춰가지고 그치. 어쨌든 직무정지가 풀려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와서 제가 안 했어요, 제가 뭐 시켜서 했어요 이런 말 해봤자 이 사람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살아날 길은 그거 하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착사를 바라보겠지 나중에. 그 대통령이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집무실에다가 벅 스탑시엘 두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해놓고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주잖아 지금. The buck stops. 예. 그것이 이제 히어가 아니라 요면이지. 윤석열 앞에서 멈추는 호영현. 그 전 단계가 봐 대어였거든. 지금 보니까. 히어가 네. 아니라 대어였는데 요즘은 용현인 아, 거지. 히어 아니면 대어는 용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느 그런 순간부터 이 상황인데. 사람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착각했을 거고 그냥 원래 기질상도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냥 참모들한테 자기 혼자 얘기하면서 막 화내면서 자기 생각만 지시하듯이 그냥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치소 앞에 찾아갔던 참모들 참 딱하다. 평상시에 대통령한테 귀염받고 이쁨 받고 좀 받은 게 있어야 가가지고 이거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이게 되는 건데
하나 더 받은 것도 없으면서 근데 왜 그 가요? 자리 줬나? 그 자리 아이고, 받은 그래요. 것 때문에 감사해서 국내 그런가? 그 의원들은 그 석동현 변호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석동현 변호사는 40년 친구라고 광고 다 해놨는데 그 경선에서 컷오프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떠나가지고 자유통일당인가 어디까지 갔는데 이게 모욕죄 해당이 되나? 관종은 모욕죄 해당 안 되겠죠? 석동현 변호사는 약간 관종에 가까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럼 위험한 말은 저보고 하지 마시고요. 앵커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앵커 보고. 관종은 모욕죄 해당되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런 거 전문은 오윤혜 씨니까. 네, 아 얘기해 오윤혜 주세요. 씨가 전문이에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관종 한번 해줘요. 자, 빨리 다음 주제 네, 가요.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아니, 오윤혜 씨가 네. 지금 급하게 다음 일정이 있다 보니까 네. 방송을 재촉.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저는 이제 또 다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 그 조선일보가 요즘 애가 타나 봐. 아. 왜냐면은 헌재 탄핵 심판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가나 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맞아요. 주변 신문을 봤더니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예고된 대로 다 이미 정해진 겁니다. 6일날, 11일,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4일은 네. 오후 2시부터 하기로 했고 네, 맞아요. 그 나머지 3일은 오전 10시부터 이제 하루 종일 하기로 했나 본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하는데 네. 이렇게 빨리 하는 걸 걱정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지금. 예. 역시 보수의 국민의힘의 성경이 맞다. 조선일보는 왜냐하면 양쪽으로 하더라고. 또 하나의 기사가 뭐냐면은 중도층 여전히 정권 교체 우세, 여당 외연 확장 나서야. 그 기사를 한 바닥으로 쓰고요. 다른 쪽 한 바닥은 헌재를 막 이념적으로 막 공격하는 기사를 써. 음. 이런 방식으로 해. 지금 조선일보가. 왜냐하면 보수층 구독자 떨어질까봐 네. 독자 떨어질까봐 걱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쪽으로는 저거 봐 저렇게 얘기하는 논리는 타당해. 그러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대선 지면 안 되니까 대선 이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종합면을 이렇게 쓰고요. 일면에다가는 딱 요거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 네. 이거 이거 바로 2월 중이면 탄핵 심리 끝내고 3월 중순 전에 2주 정도 뒤에면은 바로 그냥 선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긴장해. 그걸 일면에다가 딱 올리는 거야. 얼마나 진짜 계획적이고 얼마나 치밀한 신문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심리하게 해봤자 그 광화문 집회 앞에 지나가 보니까 네. 절독하자고 난리더만요 그냥. 그러니까 조중동 그 절독하자. 최소한 그거 막기 배신자래잖아요, 위해서 배신자. 보지 말자 네.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밥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얘기는 하는데 조선일보 밥그릇은 개밥그릇이야 내가 볼 땐.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돼. 언론이 자기들이 평상시에 그러면 정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언론 이제 네? 저따구로 하는데 어떻게 정론이라는 평가를 받겠어요. 정권 바뀌면은 그러니까 언론 개혁하고 정부 광고 다 끊고 조금 이렇게 제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가장 최대 수혜주는 네. 그 조중동이에요. 왜요? 아, 당연히 그치, 이제 반대로 또 정부에 대해서 보수층이 계속 또 비판 기사 많이 할 그렇지. 거니까 당연히 시청률도 미친 듯이 오르겠죠. 물어뜯겠지. 하지만 정부 네. 광고는 다 끊길 겁니다. 네, 정부 아니 광고는 차라리 그때 개밥그릇 할 때 할게 그냥 조금 담아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면 돼요. 그럼 또 잘. 그러면 막 핥아. 너무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심하게 얘기했지만 조선일보 본질을 보여준다. 최소한 그래도 기자들이나 언론의 자존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언론이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자기 구독자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자기 논조들 확확 다 뒤집어가지고 바꿔버리고 우린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보수 정권을 만드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 저 바보들 지금 중도 확장해야 되는데 계속 저러고 있을 거야? 한쪽으로는 그러고 다른 한쪽으로는 헌재 재판관들 전부 막 이념으로 덕지덕지 그냥 처발르는 이런 짓들을 하는 이게 언론이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요.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속보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네, 원래 그 기자님? 일단 이거 전에 네. 얘기하면은 법원 같은 경우에는 집중 심리를 하는데 원래 집중 심리를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그래, 겁니다. 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네. 이재명 그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집중 심리 한다 그러면 어떻게 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건 먼저 들어왔으니 먼저 하라고 할 거야? 보통에 네. 우리가 이제 뭐 증인 신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2시간을 잡아요. 한 명당. 아니, 그러니까. 증인 한 명. 네. 그리고 보통 한 심리를 한 번 할 때마다 변론기를 할 때마다 보통 2명, 많으면 3명 해요. 그렇게 왜냐면 물어볼 게 이쪽도 원고도 물어보고 피고도 물어보고 재판장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또 본인도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헌재가 지금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빨리 헌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헌법재판소까지 6개월 동안 그냥 아우, 자 방어권 안 돼요.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로 6개월 동안 질질 끌라는 거야? 뭐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그 사이에 민생이나 경제 다 망가져도 된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막
관세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차상무 권한 거기는 대통령 놀이하면 되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계속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진짜 얘기할 가치가 없어서 얘기하기가 싫은데 헌법재판관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헌법재판소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도 좋아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찔리잖아. 솔직히 깨놓고 자기들은 안 그래? 그러면 박선영 저 진실하위원장은 그러면 어떻게 임명한 거야?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사인한 거잖아요. 헌법재판관 정현식 재판관 제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그거야말로 또 기피 사유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네. 문영식 재판관이 뭐 이재명 대표하고 2011년하고 13년 사이에 카톡 뭐 10번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그 성명 발표했던 것처럼 헌법재판관들 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야. 그게 더 가깝지 않아? 솔직히.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안부 묻는 게 더 가깝지 않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 거를 하고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거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헌법재판소를 공격해 버리면은 법원도 다 공격했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다 공격했잖아요. 중앙선관위도 다 공격했잖아. 그럼 대한민국에 뭘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국민들한테. 누굴 믿어?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국민의힘만 믿으면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오윤혜 씨가 급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두 분 얘기 듣다 뛰쳐나갔습니다. 절대 화나서 나간 건 아니니까요. 아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시고 금요일 정치비상구 1부 순서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풍부하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다음 주에는 2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강동희 평론가, 오윤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정치비상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